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충렬왕 때, 고려말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주자전서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서 이게 이제 성리학이 보급이 돼요. 근데 성리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철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탁 보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거야. 성리학은.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있다. 그러니까 마우스야. 이거 보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마우스에 대해서. 이 성리학은. 그러면 일단 인간의 심성을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 우주 만물의 질서를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 둘 다 어려운데 어떤 게 좀 더 어려울까? 인간의 심성이 더 어려워. 알겠어? 우주 만물보다 인간의 심성이 더 어렵다고. 이 안에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내 마음 아는 사람 있어 여기? 물리학이나 수학보다 뭐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 한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아세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어. 우리 집에 가면 나랑 오랜 기간 같이 사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 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뭐 또 이래.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을 둘 다 어려우니까 성리학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통해서 뭐도 보고 우주 만물의 질서도 이해하고 뭐도 이해해 보겠다는 거야. 인간의 심성도 이해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성이 우주 만물의 질서이고 이 성이 곧 인간의 심성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증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양명학은 우리가 심증리라고 하거든요. 양명학을 뭐라고 한다고? 성리학은 성증리야. 성이 곧 우주 만물이다. 성이 곧 인간의 심성이다. 그러면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고정돼 있는 거야. 뭐와 뭐로? 귀한 거와 천한 것으로. 그래서 성리학은 항상 뭐를 나누는 거야? 귀천을 나누는 거야. 이건 귀한 거고 이건 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군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 신하가 있는 거야. 양반이 있으면 상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도 할 때, 자 친구 정치 제일 무서운 표정. 깜짝 놀랐잖아. 조선시대 신분제도 할 때 우리가 양천제라고 했죠. 법적 신분제도로. 근데 그 양인을 다시 뭘로 나누죠? 양반과 상민으로 쪼개죠. 그게 귀한 것, 천한 것으로 나누는 거죠. 양반과 상민, 군주와 신하.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 이게 귀천이지.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적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 서자. 중화가 있으면 뭐가 있어? 오랑캐가 있는 거야. 이거를 화라고 하고 이거를 오랑캐 이자를 써서 이라고 해서 이걸 화이론적 세계관. 이게 바로 성리학적 세계관이지. 우리 친명배금. 이게 바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전형이지. 저번 시간에 그죠? 친명배금. 자, 이렇게 귀하고 천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좀 들어보자. 이 귀를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리야, 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를 들어 정치다. 그럼 정치의 그 속성, 정치를 끌어가는 그 본질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에게 있는 거야? 군주에게 있는 거야. 성리학에서는. 사회를 끌어가는 그 본질적인 힘은 누구한테 있어? 남자에게 있는 거야. 사회를 끌어가는 본질적인 힘은 양반에게만 있는 거야. 이 세계를 끌어가는 본질적인 힘은 중화에게만 있는 거야. 이게 성리학적 세계관이야. 이게 리야, 리.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리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게 기야. 이게 뭐라고? 이게 기야, 기. 기는 눈으로 보여, 안 보여? 기는 눈으로 보여. 네가 눈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하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명령을 해서 신하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왕이. 그럼 움직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신하에게 있고 왕은 명령하는 거지. 그렇죠? 성리학적 원리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양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런 표현 들어봤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동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못 들어봤어? 왜 그래 무섭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우리 동양에서는 낳는 주체가 누구야? 아빠가 낳는 거야. 왜? 그게 리니까. 엄마는 기르는 존재야. 아빠가 날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자의 씨, 그게 결국 여러분들을 탄생시키는 거지. 어떤 물리학자가, 아니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임상 심리 병리학자인가 뭐 그분이 그러던데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냥 정자야. 알겠어? 좋은 정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태교를 잘해도 정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리학적 세계관이야. 알겠어? 애는 정자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98%는 정자가 이미, 그러니까 남자들 나중에 결혼하셔서 좋은 애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낳으려면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거 19세인데 19금인데 이거 하여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아빠가 막 빌빌대고 맨날 술 처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렇다는 거야. 결국 그 씨앗이 되는 것, 그게 리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뭐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야? 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성리학은. 기는 리를 운행하는데 보조적 수단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주 만물로 보면
이건 속성이고 이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관념적이고 이건 뭐예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응? 애가 태어나는 것도 아빠의 정자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인 거야. 이게 현상적인 거지. 그러면 성리학자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성리학, 자 집중 좀 해봐. 이거 다 아는 거 알아. 다 알아서 지금 자는 거지. 성리학을 어디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야. 교재를 봐도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 맨날 그냥 주리론 주기론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성리학자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은 다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뭐를 중심으로? 이거를 주리론이라고 그래. 근데 이 주리론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야? 중국에 있었던 거야. 그 주자 성리학이 바로 주리론이야. 그러니까 주리론은 특별한 건 아닌데 눈으로 안 보이는 관념적인 세계에 대한 중시를 하는 거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더 어렵단 말이야. 이거를 형체를 초월했다라고 해서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리론은 형이상학적인 걸 연구하는 거야. 형체 위에 있는 거지. 초월해서 있는 거야, 형체를. 형체가 없어. 근데 이걸 연구하려니 매우 어렵지. 주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야. 실제 정치는 신하들이 하니까 신하들의 움직임은 눈으로 보여. 실제 생산력을 담당하는 사람도 누구야? 상민이야. 그러니까 상민들이 하니까 눈으로 보여, 상민들은. 주리론인데 주리론은 원래 주희가 만든, 주자가 만든 성리학 체계를 주리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주리 철학만 발달해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중에는 이 기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 그리고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정치는 왕이 하는 것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어디서 보이는 거야? 신하들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기 철학자들. 실제 양반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건 맞지만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계층은 농민이니까 농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농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주기 철학이야. 이 두 개가 이제 붙은 거지. 이거는 니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야. 여기서 잘 이거 보면서 가셔도 돼. 뭐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야? 니를 중심으로. 자,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이걸로 바꿔도 돼. 니를 중심으로 뭐를? 우주 만물의 질서를 파악해내고자 하는 거야. 니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뭐를? 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그게 주리 철학이야. 다시 한번, 니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니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주리 철학이야. 근데 주기 철학은 그런 게 아니지. 기를 중심으로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세계를 이해하려는 거야. 근데 이 주리 철학자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리만 중요해. 뭐만 중요해? 근데 이 주기 철학은 한계가 뭐냐면 저 위에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성리학은.
그러니까 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리는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기도 중요하다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주리 철학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왜? 주리 철학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중국의 그 성리학이 뭐야 그냥. 주리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선구자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 왜? 주희가 처음으로 성리학을 만들 때, 성리학이라는 철학 체계를 확립할 때 그때 이미 주리 철학이 확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이현적이라고 해요. 이제 회제 이현적이죠. 그럼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거는 동양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거지. 이건 중국 거야. 근데 공부하는 거는 주리가 어려워, 주기가 어려워. 제가 얘기해, 주리가 어려워, 주기가 어려워. 공부는 주리가 훨씬 어렵지. 관념적인 거잖아.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말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버지가 어떻게 날 낳아? 낳는 건 누가 낳는 거야? 엄마가 낳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서경덕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현적은 주리 철학을 가지고 와서 체계화시킨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 부여가 안 되는데, 서경덕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문제에 나와 안 나와? 나온 거야. 어떻게? 졸라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은. 이현적은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냐면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체계를 그냥 체계 정립만 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죠. 뭐를 중심으로?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이보다는 뭐를 중심으로? 길을 중심으로.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어. 근데 이 길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중요성도 있는 거야. 현상적인. 그죠? 이거를 발전시켜서 서경덕은 뭘 만드냐면 태허설이라는 걸 만들어. 뭐래? 태허설. 인조 때 이런 걸 이미 만들지. 그리고 서경덕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현실에서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념에 매몰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에 딱 갇혀져 있다 이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내가 예를 들어 보수야. 그럼 진보가 하는 건 다 그냥 싫어. 못마땅해. 내가 진보야? 그럼 보수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해. 이건 관념의 싸움이지. 근데 현실 세계에서 내가 관념을 깨고 내가 현실 세계에 딱 쓰면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여져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보수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현실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관념 속에서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
안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개방적이야. 뭐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현실의 삶은 개방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 근데 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방적이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보수다. 그러면 나는 내 관념에 딱 내가 갇혀서 살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 왜? 현실에서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 그렇지 않나? 저도 경험하는 건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달라.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안 만날 수는 없지. 그죠? 근데 관념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을 못된 사람이라고 내가 딱 정리해버릴 수 있지. 노장사상, 불교 이런 거에 개방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왜? 현실에서는 불교를 무시할 수가 없어. 현실에서 불교를 어떻게 무시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개방적인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개방적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원래 이 주기로는 쭉 가면 서인이 되거든. 근데 이 서경덕 학파는 나중에 동인에서 활동을 하지. 이건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맨날 질문하는데 나는 이걸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이중석과 이중석 학파는 다른 거죠. 서경덕과 서경덕 학파는 다른 거 아니야? 왜 서경덕과 서경덕 학파를 동일시하냔 말이야. 이중석과 이중석 학파는 달라. 이중석은 나야. 이중석 학파는 여러분들이고.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는 거야. 이중석은 나고 이중석 학파는 여러분들이잖아.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같아? 다르지. 근데 이럴 수 있지. 내가 국사 공부를 해봤더니 그냥 제 말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내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중석 학파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중석은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님이 최고다, 이 선생님이 뭐 진리다, 이런 건 없어. 제가 해보면 공부는 자기랑 맞는 사람 걸 들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싫다는데 나는 이 선생님과 맞아. 그러면 그게 자기랑 맞는 거야. 우리 이성 친구 사귈 때도 그렇지 않아? 자기랑 유난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얘가 훨씬 좋아. 근데 나는 얘한테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요즘에 정혜인이랑 한지민 나오는 봄밤이라는 드라마를 봐. 근데 한지민이 멀쩡하게 사귀고 있던 남자랑 헤어지고 정혜인이랑 지금 사귀려고 그래. 근데 정혜인은 미혼남이야. 미혼부야. 애가 있어. 한지민이는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는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잘 나가는 은행에 있어. 그 아버지도 되게 부자야. 정혜인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때 정혜인이 저는 애가 있어요. 이게 첫 대사야, 둘이 만났을 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정혜인한테 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완벽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근데 끌리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건 설명이 안 돼.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치로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얘가 좋은 거야. 봐봐. 현실에서는, 얼굴 보세요. 현실에서는 활동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경덕 학파는 주기야. 근데 활동을 동인에서 활동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 왜? 정치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물어봐. 선생님, 서경덕은 주기 아니에요? 근데 왜 동인이에요? 서경덕이 동인이 아니야. 서경덕은 동인이냐 서인이냐 이런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서경덕의 이론이 맞다고 하는 애들, 공부를 해보니 서경덕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던 거야? 동인에서 활동을 했던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이 얘기하면서 개념 정리할 때 무슨 얘기했지? 기억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수적이진 않다.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 있어? 현실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내가 매우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국회의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서 출마하는 게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자유한국당 소속에서 국회의원을 활동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 제발 좀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잘해. 맨날 수업만 하면 질문을 해. 이거를 이제 집대성한 사람들이 있어. 뭐 한 사람? 이건 누구야? 이황이지. 이걸 집대성한 사람은 누구야? 이 아니야? 근데 이황과 이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해 안 해? 안 하지. 왜? 다 아는 거잖아. 누가? 이건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붕당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동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뭐가 돼? 서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인은 누구와 누가 섞여 있어? 북인과 남인이 섞여 있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북인과 남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남인 계열이 이황 학파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황의 이론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를 형성하는 거야? 남인이 되는 거야. 이황이 남인이 아니고 이황 학파가 남인이라고. 제발 좀. 이중석은 나고 이중석 학파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고. 알겠어? 이황 학파. 그리고 이 북인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조식 학파야. 그리고 원래 이 북인에는 누구도 플러스 돼 있는 거야? 서경덕 학파도. 그래서 북인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 있어? 분열돼 있다고. 대북 소북으로. 근데 서경덕 학파는 원래 기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진보를 부르짖는 건 힘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 그냥 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사람은 뭐야? 조식이지. 선생님, 이황은요? 알잖아. 조식은, 남명 조식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과 의를 가지고 이 세계를 표현했지. 이 의는 실천이야. 그래서 이 의리를 실천하는 것, 의리를 뭐 하는 것? 이게 결국 의병장 탄생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의병할 때 그 의자가 이거 아니야? 이게 의병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다 의병장이야.
무진봉사라는 것을 왕에게 올려서 서리망국론 이런 거 주장하지. 그리고 노장사상에도 매우 포용적이야. 근데 이 사람이 노장사상을 포용한 거는 이 서경덕이가 노장사상을 개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인 자체가 아웃사이더야. 인싸가 아니고 아싸라고. 웃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울리질 못해 잘. 중앙 정치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곽에서 계속 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외곽에서 자꾸 쓴소리만 해. 그럼 외곽에서 돌다 보니까 중앙 정계에 몸을 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의 은둔 생활을 하겠지. 그래서 노장사상에 포용적이었던 거야.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노장사상에 개방적이었던 거는 좀 달라. 그리고 이 남명조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물어보면 이 남명조식의, 자 보세요. 이 남명조식의 철학은 이후에 북인을 형성하는데, 뭐를 형성하는데? 북인을 형성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북인이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서경덕과 조식을 이해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 이황과 이의를 이해하는 거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개념에서 끝났어야 돼.